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경제 활동이 회복되는 데 발맞춰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확장 재정을 강조한 데 따른 화답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빨간불이 켜진 재정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어떤 해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백신을 이게 접종이 늘어나니까 네. 경제가 좋아진다. 그래서 네. 여기서 더 군부를 좀 떼자 하면서 전 국민에게 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네.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자는 얘기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한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줬었죠. 작년 1차 때요. 재난지원금. 그때 조금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백신도 막 들어가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되는데요. 근데 단지 이제 돈이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돈을 조달할 거냐. 근데 마침 요번에 이제 세수가 좋아졌어요. 세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세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선은 우리 기업들이 장사를 잘해가지고 막 세금이 막 들어와요. 그리고 또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이 거래하고 아마 그때마다 이거 양도세. 양도소득세. 그래서 그 돈이 한 17조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그렇다 그러면 이게 그냥 한번 전 국민 대상으로 하자. 빨리 쓰자. 세금 많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전에 문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하셨냐 그러면 코로나 끝날 때쯤 되면 전 국민 대상으로 한번 또 위로금 한번 주겠다. 위로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재난 위로금입니다. 재난 지원금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정부 경우는 마땅치는 않죠.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세수가 좀 잘 들어오면 채무를 갚아야죠. 빚 갚는 게 원래 상식이죠. 재정 운용상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그러면요. 빚을 먼저 갚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국가재정법에 돼 있습니다. 그게 정상인 거죠. 정상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경기를 진작하고 또 이 국민들 사기를 높여야 된다고 하니 기획재정부도 사실은 특별히 그걸 반대하기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석 전에 한 8월 늦어도 9월 정도 돼가지고 아마 우리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또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작년 말씀하신 1차 재난지원금이 왜 100만 원 그때 지급이 됐죠? 그때는 한 가구당 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방식을 바꾼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줄 때 이제 한 집당 100만 원 한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인당.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한 집에 어떤 가구는 4명이고 어떤 가구는 1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명당 이렇게 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은 돈을 1인당 얼마나 돌아갈는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조 원 정도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줄 테니까 아마 인당으로 하게 되면 대략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한 5천만 정도 잡는다라면 대략은 답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얼마나 지금 17조 플러스 알파가 될는지 요거는 지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위로금이라는 게 참 말이 쉽지 이게 국민의 결국 세금이 나가는 건데 빚을 좀 갚아서 미리미리 재정을 좀 좋게 만드는데 미리 좀 돈을 더 쓰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재난지원금만 지금 얘기되는 게 아니고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 그동안 코로나로 장사를 못했잖아요.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이제 그분들에게 손실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손실보상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까지 또 주겠다는 그런 겁니까, 여당은?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문제가 기획재정부가 끙끙 앓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냥 17조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냥 위로금 주면 또 그나마 넘어가겠는데 이게 지금 손실보상법 그리고 손실보상법을 소상공인한테 꼭 집어주는 거예요. 거기다 물론 조금 더 이렇게 중수에 붙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입니다. 근데 거기다 개념을 그냥 이 재난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손실에 대한 국가가 보상하는 이런 개념으로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손실의 범위, 대상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보상하면 어느 정도 줄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지금 자칫하다가는 안 그래도 기획재정부는 지금 나라의 곳간이 자꾸 지금 이렇게 흔들려 걱정인데 사실은 지금 손실보상법 문제는 지금 이야기해 놓은 거랑 다른 이야기입니다.
재난지원금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손실보상금 별도로 지금 별도로 가는 하는 거고요. 건데 예, 물론 이제 소상공인들 손실 본 만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손실을 봤다는 것은 이미 지나간 거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예. 사실 장사를 못해서 굉장히 그렇습니다. 고통을 예. 겪었습니다. 예. 그분들을 예. 손실을 추정해서 소급해서 지금 주겠다. 네. 여당의 생각은 그렇죠. 그거잖아요. 네. 근데 소급이 그 정부가 쉽게 들어줄까요? 글쎄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법의 어떤 그런 뭐 논리나 또 현실로 봐가지고는 글쎄요. 이게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에 어려웠던 건지 그것도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그걸 다시 소급까지 한다? 그러면 이 소급이라고 그랬을 때 언제로 그러면 그걸 기점으로 할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손실보상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한 그런 법이다. 무리한 예, 법이다. 그냥 그건 어떻게 본다라면 손실이라 그러면요. 누군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끼친 거죠. 거기다 보상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코로나19 경우에서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뭐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글로벌 팬데믹 아니겠습니까? 천재지변 같은 거죠. 천재지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그런 법이 있습니다. 천재 이런 지변에 준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에 따라서 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네. 작년에 이제 재난지원금을 몇 차례 걸쳐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이 이미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한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실 4번 나갔거든요. 네. 4번 나갔는데 이 소상공인들의 어떤 이 손해, 뭐 손해라 그러죠. 뭐 재난의 어떤 뭐 다른 그런 피해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은 콕 집어가지고 손실보상해야 된다. 근데 이게 손실보상의 어떤 아이디어는 언제 나왔냐 그러면 요번 지방선거 있죠. 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할 때 같이 급조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실보상법에 대해 가지고 사실 여당도 정확하게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들고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락가락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손실보상법이 막 하다가 4차 재난지원금 받아야 했을 겁니다. 그때 4차 재난지원금은 어떤 내용이냐면 손실보상을 금방 못하니까 그냥 4차 재난지원금 빨리 주자. 이래 가지고 요번에 우리가 줬던 거죠. 근데 지금 여전히 앵커께서 말씀하신 손실보상의 문제는 별개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당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은 지금 쉽게 수용하기 어렵다는 그런 거죠, 야당은? 참 야당도 좀 애매한데요. 우선은 야당도 보게 되면 손실보상제에 대해서 야당이 이거 같이 하자고. 같이 하자. 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손실보상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이 선거 때문에 들어온 거거든요. 선거. 네. 그러다 보니 내년 내년 대선. 선거입니다. 내년에 지금 선거가 대선 시작됐군요. 있죠, 지방선거 있죠. 뭐 사실은 큰 게 지금 2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당도 제가 볼 때는 손실보상제에 대해 가지고는 뭐 하자는 이런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여야 가리지 않고 선거용이라고 하는 건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세금이 얼마나 민감하냐면 저희 댓글을 받고 있는데 네. 이 부동산보다도 세금에 관련된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겁니다. 네. 저는 앞으로 세금 아끼는 후보에게 반드시 투표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정부는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냐 이런 건데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재정 상황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까지 확장 재정 돈 네. 계속 풀자 뭐 그러는데 지금 재정 상황이 그 정도 됩니까 우리가? 좀 아까 지금 이제 댓글 주신 분이 사실 정확한 말씀이신데요. 아까 저 손실보상제 약간 좀 드릴까요? 근데 손실보상한다고 돈을 막 풀었어요. 예. 특히 여당이. 근데 지방선거는 참패를 해버렸습니다. 4.7 지방선거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당시에 들어가지고 급조해서 막 재난지원금 이렇게 줬는데요. 지금 아마 일반 국민들 걱정은 뭐냐라면 재난지원금 그거 다 좋은데 세금? 우리 세금이 더 싫거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부나 아니면 좀 야당도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지금 아마 저게 제가 볼 때 국민의 생각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금이 너무 이렇게 많고 반면에 나라의 고가는 다 비어가는데 이거 계속 풀자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대통령께서는 야 우리 재정 굉장히 건전하다 그러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다른 나라보다 훨씬 좋다고 건전하니까 이야기를 해요. 더 쓰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 이제 대통령께서 아셔야 될 부분이 어느 나라를 비교하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랑 비교하면 우리가 아주 양호하고요. 네. 그다음에 빚이 작은 나라랑 비교하면 우리는
지금 뚝 떨어졌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안 좋게 나오는 나라가 그리스, 뭐 스페인 이런 나라 막 나오잖아요. 그 나라는 지금 빚이 100% 넘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우리가 좀 불우한 나라 있죠. 무슨 뭐 스웨덴 이런 나라들, 그 나라는 30%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러면 우리보다 힘들고 경제 위기 겪는 나라랑 비교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모름지기 그래도 참 잘하는 나라랑 비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재정이 그냥 건전하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지나치다. 그리고 너무 우리가 재정이 지금 확장 속도가요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절대 규모 못지않게 늘어가는 속도가 또 너무 빠르다는 속도가. 거죠. 어차피 우리가 고령화되고요. 또 우리가 복지 비용 들어가야 되니까 어차피 이게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막 푸는 거예요. 뭐 재난지원금 막 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사실은 이 빚을 만드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 뭐 전체적인 재정 말고도 각종 기금이 있는데 네.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보니까 기금들의 적자가 굉장히 심각해요. 심각합니다. 뭐 고용보험 기금을 보니까 그냥 다 써버렸더라고요. 정말 고용보험 기금 기가 막힌 거예요. 고용보험 기금이 우리가 참 알뜰하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용보험도 이제 기금이니까 적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저축하듯이 그러니까 10조 원 정도 딱 쌓아뒀어요. 전 정부에서 잘 쌓아뒀는데. 2016년도에 쌓아뒀는데 지금 금년도에는 지금 대략 마이너스 한 2조 원 정도 이렇게 모자라는 겁니다. 이제 그건 마이너스 2조 모자라면 누가 내야 될 거예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근로자들 월급에서 더 그다음에 기업주들 좀 더 내. 뭐 이렇게 채우든지. 원래 기업과 근로자들이 함께 낸 돈이니까.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그 돈은요 정부가 손댈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마구 이렇게 빼서 쓴 게 아닌데. 그럼요. 제 월급 봉투에서요 떼가지고 간 거예요. 나중에 보험료 올라가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내가 낸 돈인데 정부는 우리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서집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고용보험 했을 때 처음에 원칙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원칙 다 무너뜨린 거죠. 그러니까 실업 그래 액수 많이 올려줘. 그리고 지급 급여 주는 기간 팍 늘리고 그다음에 고용이랑 비슷한 거 있으면 다 갖다 붙여가지고 돈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액수는 올라가죠. 기간은 길어지죠. 새로운 사업들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게 10조의 어떤 흑자 기금이 지금은 뭐 마이너스 한 2조, 3조 어떤 적자로 이게 변하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그러면 이 정부 쓸 때 기분 좋게 쓰고 있는데 누가 감당을 결국 하는 겁니까? 글쎄요, 일단은 뭐 계속 쓸 수만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로자들이랑 이제 이 사업주가 전체 예산을 전체로 재정을 본다면 결국 미래 세대 젊은 바로 그겁니다. 이게 지금요 국가 부채라고 하는 거는 다르게 해석을 하면요 결국은 우리 아이들 우리 뭐 그러니까 미래 세대, 청년 세대의 어떤 빚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군 갚아야 되거든요. 이 나라가 존속하는 한은 그 돈은 누구 갚아야 되는데 현 세대에서는 그냥 우리 소비를 해버리고 그다음에 빚은 너희들이 갚아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국가 채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세대 간의 어떤 그런 문제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청년들 경우가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청년들이 알아버린 거예요. MZ 세대들 굉장히 예민하고요. 아주 신경을 쓸 것 같아요. 네, MZ 세대들은요 아는 거예요. 이게 결국 나한테 빚 넘기고 가네. 그 사실은 이 정부가 이 국가 채무 만들고 뭐 재정 막 확대하는 거 이게 잠깐 좋아하다가 큰 코 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재정 문제 짚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다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목소리가 여당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어린이들에게는 매월 20만 원씩 나눠주다는 법안도 여당에서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 주거, 창업 자금으로 쓰도록 미리 도와준다는 명분인데요. 선심성 돈풀기, 대선을 앞두고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